자, 안녕하세요. 주식타 장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SX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잘 대응을 하셨죠? 자, 오늘 어제 영상을 찍어드렸던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했죠? 자, 이제부터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죠? 예, 거래를 해야 된다고 했고, 자, 일단은 말씀드릴 거는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분명히 가격에 대한 걸 말씀드렸죠? 예, 분명히 가격을 뚫을 수 없는 가격. 그렇죠? 자, 마이너스 3% 됐을 때 3만 원이란 가격. 이땐 4만원. 자, 잘 보십시오. 이때 고가가 38,200원이죠. 그쵸? 4만원을 뚫지 못했죠? 자, 여기는 얼마입니까, 고가가? 네, 28,750원이죠. 뭐 느끼는 거 없어요? 그쵸? 가격에 대한 부분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거래소와 지금 처음에 거래 정지가 됐을 때 SX를 보고 갑시다. 자, SX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얼마가 되어 있냐면 6,88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거래 정지됐을 때는 1.1조 원이었어요. 그룹사 모두. 자, 분할하기 이전에. 그리고 이때 35,400원을 지켰죠?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죠? 거래를 하십시오라고 했었잖아요. 왜? 자, 그 이유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총은 얼마가 돼 있다? 8천억이 돼 있다. 지금 그린로지스의 시총이 1200억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얼마? 8천억. 자, 이게 생겨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주주가 판 물량들 그리고 이면의 계약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았잖아요. 자, 하나씩 봅시다. 자세한 부분은 제가 따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누굴 따라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영상이 긴 거는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여기서 대주주 머큐리가 지분을 4% 팼는데 빠졌죠. 단기 반등 일어나죠. 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끝나는 걸 원치 않다고 했죠. 자,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한 35,400원을 왜 제가 여기는 지켜낼 거다라고 했습니까? 더 빠질 수도 있는 건데. 아, 맞습니다. 자, 대주주가 팔았던 게 얼마다? 35,400원이다. 팔았던 가격까지는 정지를 시켜놓고 시가총액은 정확히 그린로지스 상한가치기 한 다음 1.1조 원은 좀 안 되지만 1조 800억이라는 시가총액을 만들어냈죠. 자, 여기서 패스인데 블럭틱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지분을 넘긴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 가격이 일단 여기서 끝나버리니까 문제였다는 거죠. 왜?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에 블럭딜을 한다고 하면 대주주는 10% 할인을 준다 하더라도 거의 고가에 팔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얘네들이 원했던 그림은 뭐다? 여기지. 내가 대주주가 팔았던 가격. 이해됐어요? 그때 주가가 어디까지 밀렸던 건가? 자,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맞죠? 자, 여기 이날 끝났던 게 35,400원이라고. 첫 번째 여기서 멈췄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기죠. 정확히. 얘네들은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애요. 지금 1.1조 원까지 됐던 시총이 그린로지스와 SX의 시총이 얼마가 됐어요? 8천원. 그쵸? 자, 이때 어떻게 놀아야 되냐면 아마 오늘 시간에서는 올랐을 겁니다. 자, 진짜 확인 못했어요. 자. 그렇구나. 자, 이게 생겼던 이유는 오늘 각각 10%씩 올랐다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그럼 어떠한 그림이 나올까? 맞아요. 내일 잠시에 대한 부분을 블럭딜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일단 일부를 넘겼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누가 샀다? 이 가격 내에서 들어오는 누가 샀다? 자, 보여드릴게요. 전환공시, 전자공시라는 걸 보고 계시나요, 혹시? 자, 봅시다. 이걸 봐야 돼요. 그들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하면 SX. 자, 보시게 되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분할 결정 위에 여기서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 약식이라고 나와 있죠. SP 아시아 인베스트. 자, 얘네들이 지분을 행사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9% 전부 다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습니다라고 보고하죠. 뭘로 팔았다? 잘 보십시오. 장내에서 매도한 것도 일부분 있긴 하지만 변경 사유가 전환사채에 대한 부분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팔았다는 거야. 8월 10일부터 쭉. 얼마에? 여기 나와 있죠. 대략적인 평단가 기준에 15,100원. 얘네들은 기준을 잡았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나눠서 러프하게 잡게 되면 오늘의 주가 하락. 정확히 26,350원이라는 가격의 함수가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000원부터 16,000원대
지분을 전환사채를 팔았죠. 로지스에 대한 8대 인적 분할했죠. 요걸 정확히 섞으면 얼마가 나온다? 대략 25,800원에서부터 26,350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정확히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럼 내일 전략은 뭘까요? 자, 시간외에서 하나는 상한가를 치고 하나는 빠졌다. 그러면 오를 것이다. 이거 누구 말 못해요. 이거 판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왜 42,000원을 넘길 수 없게끔 했던 의도, 이걸 왜 제가 과거 자료를 계속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었을까? 어떤 분들은 싫다 왜 그런 말을 하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라고 해서 정지되어 있을 때 아무리 말해봐 여러분들은 왜 과거 얘기하냐, 듣기 싫다 했죠. 왜 들으라고 했어? 얘네들의 의도가 있다고 했잖아. 왜 여기서 42,000원을 넘길 수 없냐? 20년 동안 인적 분할했던 기업들 1조의 거래를 마지막으로 정지했던 기업들의 함수는 4,200원. 여기서부터 10배지. 러프하게 따라 42,000원 넘길 수 없다. 정확히 41,750원까지 갔다가 밀린 것이. 얘네 의도를 봐야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장중에 5만원. 자, 500원만 더 오르면 되죠. 호가단위 바뀌었으니까. 5만원을 찍자마자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 5만원 위에서 5만 3천원이 됐다.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다? 1조 원 넘어가겠다. 그러면 블록딜 가격은 완전 실패야. 왜? 이 자산운용사가 받기 위해서 어떤 걸 원한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함. 머큐리는 최소한 5천원에서 들어왔던 시가총액 1,000억일 때 50% 지분 500억을 갖고 들어왔지. 벌써 규모는 1조 원인데 20배 먹었고 지금 얼마야? 다 합쳐서 8천원. 16배 먹었지. 근데 이걸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지. 할인을 해주는 거야. 내가 여기서 4% 팔아봤거든. 고점에서. 자산운용사라고 바보입니까? 그쵸? 왜? 이 가격에 4%를 팔았는데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데 얘네들을 위에서 준다? 얘네들이 좋아할까? 너네만 고가에 파는 거야. 우리도 여기 살 수 있게 한번 줘. 이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하수. 앞으로 계속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시간 10분짜리 제가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했던 말이 뭐예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에 어떤 행태를 갈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쵸? 자, 일단 이 자료는 제가 적어놨어요. 뭐냐? SX 가격 변동 지분 구조 변화. 그쵸? 라이브 방송 채널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요거는 유료를 통해서 제 돈을 내고요. 채널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며칠. 이 변동성이 클 것 같으니까 채널 만들었는데 채널 링크, 아이디, 비번 제 거를 보내드릴게요. 그 채널에 로그인해서 들어오십시오. 아시죠? 제가 거기는 일단은 제가 계속 영상을 틀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텔레그램이나 어떤 것들은 실시간으로 조금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는 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니까 로그인 하시게 되면 전부 다 시청이 가능할 겁니다. 아시죠? 유튜브는 사실 이거는 조금 그래요. 왜?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들 또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여의도에서 펀드 매니저 했던 나름 그래도 스타 펀드 매니저라고 불렸습니다. 자, 후배들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할까봐 제가 이제 아이디와 비번 이런 것들을 보내드릴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뭐라고 보낼까? STX 그 다음 그린 거의 다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STX 그 다음에 그린이라고 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바로 AI가 알아서 보내줄 겁니다. 자, 이제 어떠한 논리를 가져야 될까? 내일이죠. 수요일 날은 반드시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들이 팔았던 가격까지 유지를 했고 그리고 다시 시장에서 반등한 가격까지 빠지게 했죠. 그러다 보니 오늘 시간에 하나는 상한가 하나는 급등했죠. 10% 러프하게 잡으면 종가 기준으로 두 개 합쳐서 8,000원. 10% 러프하게 잡으면 9,000억이라고 칩시다. 이 시총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다? 정확히 1조 원까지는 찍고 내려올 거다. 왜? 더 가게 되면 자산운용사가 안 산다고. 아까 전환사채 팔았던 애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26,000 얼마에 팔아놓고 다시 살 수 있는 가격 오니까 다시 산 거라고, 수급으로. 이해되시죠? 자, 이런 부분을 좀 어렵다면 가장 중요한 건 라이브 방송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디
B번을 보내드릴 테니까 SX 그리고 그린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제가 칭찬을 드리면서 경계심을 가졌던 이유 기억하시나요? 그쵸? 뭐 1시간 20분 찍었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어떤 분들은 지겹다라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아무리 어떤 부분이 생기더라도 심리라는 게 주식시장에 작용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보면서 행동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이걸 찍는 게 누굴까요? 그들이 아니고 사실 개인들이에요. 왜? 분명히 아닌 줄 알고 42,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라고 해도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4만원에 러프하게 팔아라 라고 해서 4만원에 팔았어. 근데 그 가격을 뚫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이성을 마비시켜.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 뚫을 수 없어요. 또는 4만 러프하게 얼마? 47,000원대 좀 파시죠라고 하면 47,000원대에 팔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이미 수익이 나 있는 것도 빨간불이 더 갈까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수익이 난 거를 갉으면서 장중에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자료를 보고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심리가 크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링크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이 자료하고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일단은 오늘 아이디 B번 보내드릴 텐데 일단 로그인을 해놓으세요. 어차피 이거 뭐 저장하기라고 하면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전화해 놓으면 언제든지 뭐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20년 동안 펀드 매니저 하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종목을 사셨던 분들한테 제가 쓴소리를 했죠.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만 뭐라고 했어요? 알고 사셨습니까? 1번 과정입니까? 2번 과정입니까? 라고 했죠. 좀 쓴소리 했죠. 뭐라고 했죠? SX를 산 이유가 종목을 보고 사셨냐? 아니면 어떠한 시장이나 산업, 업종, 그리고 섹터를 보고 이런 투자를 했냐? 그쵸? 제가 그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1번과 2번. 이건 SX만 보고 샀다. 광산 채굴권 7조. 1조짜리니까 7배 올라가겠다. 이렇게 사신 분. 이런 부분들이 몇 명이 있었냐면 70%가 그랬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솔직한 겁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있는 분들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고집을 어떻게 부리는 거냐면 아니야 나 SX 여기 샀어. 왜? 난 알았거든. 얘네들이 인적 분할이라는 걸 해서 주가를 띄울 걸 알았고 머큐리가 여기서 팔아서 결국은 주가를 누르긴 했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 했다. 자, 이런 분들은 일단 어떻게 되냐면 여의도에서 수백억을 번 선수급은 된 겁니다. 왜? 이런 시나리오는 절대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웬만한 펀드 매니저 실선에 있는 애들 빼고는 알 수가 없다. 왜? 지금 현직 대표가 이 부분에서 거래를 시키기 위해서 자산운용사를 다니면서 한 적은 있지만 절대 매각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은 없다. 인적 분할도 두 다리 시나리오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없어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SX가 왜 13일에서 15일로 거래 상장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리튬, 야, 빠르게 그냥 뭐 본다, 알았다는 뜻으로 여러분들 뭐 다 똑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감안을 할게요. 왜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자, SX 그린이라고 보내세요. 자, SX 그린 이렇게만 보내세요. 왜? 계속 저한테 이상한 문자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씩 변경하는데 SX 그린이라고 보내면 이거 뭐 스팸 처리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은 그냥 차트 안 틀고 말씀드릴게요. 워낙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자, 일목요연하게. 자, 에코프로와 금양을 추종했다. 왜? 2, 3년 동안 꾸준히 올라서 50배 오른 기업인데 어떠한 광물이었다? 니켈과 리튬 사업을 데려온 애다. 1번. 그리고 2번에 포스코인터라는 기업을 100% 추종을 했다. 포스코인터가 어떤 회사다? 대우인터내셔널이었다. 대우인터는 무슨 기업이다? 상사기업이다. 과거에 대우인터였는데 이름만 포스코인터로 바뀌었다. 포스코가 인수하면서. 그래서 이 대표는 어떤 작전을 했다? 머큐리라고 하는 사모펀드 싸게 사서 비싸게
하는 이 사모펀드가 지금 대주주죠. 46%. 이 대표를 끄집어 오면서 나 좀 나가게 좀 해줄래? 할 수 있다. 어떻게? 에코프로와 금양이 하고 있는 왜? 단기적으로 무슨 얘네가 항암제 개발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안 먹히겠지. 잠깐 올렸다가 조금만 팔아도 바로 밀려버리겠죠. 대주주 팔았다고 하면 꾸준히 2, 3년 동안 올랐던 가장 핵심에 있는 업종 가져온 거지. 시가총액도 나름 10조 이상, 20조 이상 되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뭘 가져오지?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를 가져오죠. 포스코인터, 지금 말씀드렸던 대우인터. 상사기업이죠. 그리고 대우인터는 뭐예요? STX랑 대우인터랑 똑같이 상사기업이에요. 수출과 수입. STX도 망했죠. 대우인터도 대우그룹 망했죠. 그리고 얘네들은 왜 올랐다? 포스코인터는 리튬을 신생기업인 전기차 기업 미국의 리비안에 납품한 적이 있다. 이걸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우리도 니켈과 광산 사업할 거야 라고 했다. 할 거야다. 나라는 왜 인도네시아를 끄집어냈을까? 신생 어떻게? 개발도상국이니까 바로 알 수 없을 거야. 그쵸?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알고 그리고 포스코 기업이 최근에 분할 상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거까지 끄집어 온 거다. 작전이지. 이해되셨어요? 이거 작전 준 거 아세요? 중용주의 작전. 정확히 말하면 소형주의 작전이지. 왜? 코스피 종목이 1,000억짜리가 큰 종목입니까? 작은 종목입니다. 코스닥에서도 1,000억이면은 이게 중형주가 아닌데 1,000원짜리를 즉 1,000억짜리를 1조까지 끌어올린 거야. 이 대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 과거에 M&A 시장에 있었고 기관들의 신뢰를 많이 받고 있어요. 왜? 이 주가 상승률도 뚜렷하지만 날짜까지도 정확히 틀리는 법이 없어.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알면 어떻게? 내일 수요일도 반드시 전략대로 가야 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정확히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움직이잖아요. 자, 어떻게? 포스코인터 내려왔고 금양 똑같이 따라했고 쌍둥이처럼 금양과 에코프로 얘네 광물 따라했죠. 그리고 나서 쭉 끌어올리죠. 그리고 인적 분할 수단을 동원하죠. 그쵸? 자, 이제 어떠한 시리즈가 나오냐?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나리오를 알았냐라고 하면 그런 분들은 일단 정보의 1순위에 있는 겁니다. 적어도 연세는 제가 이제 50이니까요. 한 50대 후반 정도나 50대 좋아. 나름 여의도에서는 유명한 펀드 매니저든 자산운용사 대표 정도 했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말했죠. 거짓말이다. 왜? 이 시나리오를 알고 접근을 했다? 그럼 여기서 태웠다는 건데 그리고 팔 것까지 모르죠? 자, 근데 저한테 기다라고 하는 분들은 어떤 실수를 범했냐? 앞으로 실패할 확률이 크고 과거에도 실패를 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단언을 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자, 제가 항상 20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을 먼저 봤고 시장 그리고 산업 어떠한 산업 바이오 산업, 2차전지 산업, 뭐 의류 산업 다 있죠? 그 다음에 업종 무슨 업종? 뭐 광물 업종, 신소재 업종, 로봇 업종 이렇게 되죠. 나머지 종목 섹터 업종.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내가 판에 들어가야 되는지 마는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왜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거를 단답형으로 드리면서 무조건 거래 풀리는 날 3번의 거래를 하셔라.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 왜 그랬냐? 단답형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뭘까? 딱 하나죠. 뭐 시장에 뭐 제롬 파월이 뭐 금리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한다. 금리 인상. 뭐 시장이 별로 그냥 쏘쏘하구나. 실업률도 증가됐다고 하고 돈 풀었던 거 다시 환수하려고 했더니 안 하겠네. 자, 거기까지 갑시다. 그러면 산업을 봐야지. 산업이 만일에 이런 니켈 산업이 연결돼 있었어요? 리튬 사업이 연결돼 있었어요? 아니죠. 어떠한 노이즈가 나왔었지 이때? 조지 소로스가 리튬 값이 너무 폭등했고 과열됐다.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우린 공매도 침하라고 했죠. 헤지펀드가. 근데 얘를 산업을 보고 얘를 샀다? X. 그리고 좋아. 2차전지 산업 보고 산 거예요. 미국 시장. 우리나라만 보면 안 돼요. 왜? 우리나라만 보면 여기서 틀릴 수가 있어. 왜? 원전은 우리나라의 정책이죠. 나름.
폐기되는 원장 다시 쓰고 글로벌적으로 원전을 키우는 상태는 아니라고. 신재생이지. 그래서 정책도 국내에서만 집중하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 또 이런 말 할까? 아, 그러면 테슬라 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십니까? 또 이러실 거야. 테슬라? 올랐죠. 언제 올랐다? 이 거래 정지 기간에만 올랐고 계속 빠졌어요. 오르는 이유의 주차는 뭐라고 했습니까? 예? 전기차가 아니야. 전기차는 포드부터 중국인이 중국에서 어떻게? 예, 이제 뭐 거의 비슷한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고. 자율주행과 뭐 양자 컴퓨터와 스페이스X 우주 이 세 개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잡고 270불에 있던 주가를 400불까지 목표 주가를 상향한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쵸? 위에서 알을 봤다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럼 국내로 아니요, 나 해외만 보지 않았고 국내도 봤어요 라고 할 거야. 좋아. ETF 공매도 펀드가 9월 1일부터 가동이 돼서 2차전지 전업종을 끌어내리는데, 즉 공매도 펀드야. 인버스. 이게 업황이 열려 있어서 얘를 샀다? 아니잖아. 위에서 R을 점검했으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된다? 거래를 했겠지. 거래. 아닌가? 아니에요? 결론은 아니야. X와 자, 이게 맞는 자기가 이런 분들은 댓글로 맞아요. 남겨보세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실수를 인정하면 돼요. SX 어떤 기업이야? 어떻게 됐어? SX 인도네시아 7조 시장 공략, 인적 분할로 해서 기업 가치 키운다. 뭐 이런 말, 그쵸? 현재 적지하지만 뭐뭐 할 거다. 그다음 뭐 신한은행과의 뭐 그런 거 있죠. 금속, 철강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 수출하는. 말도 안 되고 있어 이거. 결국은 뭐냐? 본인을 숨기고 본인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수익이 났을 때도 이유를 갖고 나는 이렇게 샀어요라고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수를 안 할 수 있어. 근데 산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부정을 하게 돼.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어떤 분은 오늘 문자 온 거 봤더니 친구 녀석에게 증명하게끔 내가 얼마 간다라고 해버려서 못 팔았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쵸? 2번인 분들이 많을 거야. 거의 대부분이지. 이해되시죠?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안 하고 자꾸 1톤당 얼마고 그래서 7조 가치. 그건 누가 그런다고 하는데요. 국제 리튬 값 계속 폭락이야. 한 번 6% 오른 거 빼고. 이 대주주는 뭐다? ETF 공매도 펀드가 9월 1일 날 가동되는 거 보고 어떻게 8월 29일 거래 정지시키고 13일에 상장할 계획했다가 11일 날 담당자가 어디 가버려서 다른 부서로 가서 좀 이따 말할게요. 연장해지. 무기한으로. 그러다가 15일로 확정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죠? 뭐야? 보통 이런 종목들이 13일 날 상장되게 되면 신용미수가 안 돼. 근데 지금은 신용미수가 된다고. 15일자에 이때 상장이 되면. 왜? 받아줄 수 있는 개미들 신용과 미수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려고. 그거 알았어요? 두 번째 뭐다? 리튬 가격이 폭락하다가 14일 날 멈춘 거. 12일 날인가? 멈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 15일로 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즉, 이 대표는 어떻게 했다? 에코프로와 금량에 대한 주가, ETF, 국내 시장의 어떤 공매도를 이용한 빠질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를 했으며, 그 다음 뭘 고려했다? 연기가 되는 날짜를 어떻게? 정확히 광물 시세를 보면서 연장 거래를 했다. 그쵸? 지금은 어떻다? 여기서 빠지는 가격은 지네가 팔았던 가격. 왜? 자산운용사 블록들에 대한 수요를 얻기 위해서. 왜? 대주주는 고점에 팔았다. 그들이 좋아할까? 아니지. 그리고 다시 반등이 줬던 가격. 그쵸?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뭐죠? 15,000원대부터 16,000원대 팔았던 장외의 전환사채. 그들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 자, 이 시나리오 아신다고 한다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자, 이 자료에는요, SX와 STX 그린 로지스에 대한 부분 모두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시죠? 받아가신 다음에 반드시 거래를 통해서 내일만큼은 승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27-8706으로 SX 그린
라고 보내주세요. 자, 바로 AI가 보낼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밑에서 위를 보지 마세요. 위에서 확산. 그러면 멀리 볼 수 있다는 거야. 아시죠? 시장의 사이클. 그리고 이틀 있다가 FOMC 회담이 있는 건 아세요? 그게 뭐예요? 자, 제롬 파월이 나와서 우리 연준 위원들, 우리 뜻 따지면 금통이죠. 한국은행 시장을 위로 보는 애가 있고 안 좋게 보는 경기 침체 있는 애가 있어서 8명의 위원 중에서 몇 명이 이렇게 했더라. 금리를 올려야 된다더라. 내린다더라. 불확실성이 작용한 거지. 그러다 보니 오늘 오르는 것들이 5G 관련주든 이런 완전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만 끌어올렸지. 바이오 일정 부분 있었죠. 머크에 이렇게 합병될 수 있다라는 알테오젠 그리고 펩트논 이런 바이오 몇 개 종목들이 올랐고 왜?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죠? 자, 이런 애들에 대한 중심을 시장의 사이클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아시죠? 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는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만든 방입니다. 자, 주식 잘하면 원이 없겠다라는 방인데요. 제가 이 링크 주소까지 보내드릴게요. 반드시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말씀 사실이 아니야 알테오젠 이런 거 하죠. 자, 제가 지금 6시 42분이네요. 제가 좀 이따가 7시 반에는 각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서 좀 이쪽으로 하고 12시 정도 되면 적어도 2번의 AI가 알아서 이렇게 자료를 보낼 거예요. STX 그린이라고 보내시게 되면 알아서 좀 늦은 시각에 일괄적으로 보낼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자, 내일 수요일은 해피하고 추석 연휴는 좀 기분 좋게 가시죠. 알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뭐죠?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하자. 아시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인적 분할 가능성 있는 기업. 있죠? 예, 그것도 하나 챙겨놨는데, 그것도 여기 좀 들어있으니까, 받아가시고. 그리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없네요. 지금은 은행 증권기관으로 해서 어떠한 시장의 큰 판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희 연구소의 활동인데, 자, 이렇게 합시다. 솔직히 12월 24일이죠. 네. 이게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인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 거예요. 자, 이때까지 1,000만 원을 5천만 원으로 그리고 1억을 5억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떻게? 시장, 그다음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 이렇게만 보더라도 5배까지는 쉽게 수익 날 수 있다. 손실률을 0으로 만들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시장, 산업. 어느 판때기에서 노는가. 즉,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게 말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백바지를 입고 다니는 시대인가? 아니면 진한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시대인가? 이 시대를 구분해서 내가 해야 된다. 시대의 변화, 산업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 왜? 때로는 바이오 산업, 반도체 산업, 2차 전지 산업. 산업이라는 건 뭐다? 똑같은 기업이 바뀐 건 없어요. 힘을 실어주고 가만히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표현을 할까? 식당을 100석 규모의 식당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수명밖에 안 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중국 관객들이 오기 시작해서 이 100석이 꽉 차. 또는 삼성전자가 주변에 본사가 생기면서 갑작스럽게 밀고 들어와. 이게 뭐다? 삼성전자 산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중국인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중국 관광객 산업. 자,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공부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펀드를 운영할 것 같아요. 그때는 자체 펀드를 운영할 것 같은데 기관들도 외국인에 지지 않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자문을 받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최소한 이 세력들이든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아무리 주가 끌어올리는 게 합법적인 주가 관리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 요령껏 이용합시다.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린로지스가 얼마 간다고 하고 STX가 목표가가 얼마라고 하는 애들 있으면 다 꺼버리십시오. 왜 그럴까? 딱 중요한 건 하나야.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 규칙을 모르고 있어요. 20% 빠졌다가 본전에 올라오도 20%야. 근데 반드시 여기서 20%만 올라야 수익이고 그런 줄 말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왜? 급등주잖아. 급등주는 어떻게 해야 돼? 급등일 이전까지는 하지만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밑에서 리바운딩 팔 때는 팔아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빠졌다가 반등하는 것도 수익이다. 다 이런 투자만 했을 거야. 그렇죠? 그런 것들을 1부터 10까지 다 바꿔드릴 겁니다. 아시죠? 자, 아이디하고 그 비밀번호 보내드릴게요.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이제 좀 접속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텔레그램 방 링크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거 아이디, 그 채널 아이디랑 비번 있죠? 라이브 방송 그 제가 진행을 내일 할 건데, 요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그 텔레그램 방 링크를 보내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STX와 그 다음에 아까 그린 요 두 개를 보내시고 또 요걸 보내게 되면 반송이 됩니다. 왜? AI가 보냅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씩 보내겠습니까? 문자는 물론 통신사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긴 합니다만, 통신사도 요새 AI가 스팸 문자를 걸러내요. 자, 요 그 텔레그램 방 주소, 텔레그램 방 링크는요, 주변에 지인분이 있으면 텔레 한 번만 부탁을 해보세요. 아마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할 겁니다. 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텔레, 주변 지인분한테 텔레라고 보내주시라고 하면 아마 AI가 바로 이렇게 해서 링크 주소를 보낼 거예요. 됐죠? 저 라이브도 좀 필요하니까 라이브. 여러분들이 다 보내게 되면 이거 어차피 발신 이력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다 보내버리게 되면 AI가 도달 안 시킵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들은 SX, 그 다음 뭐 그린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고, 주변 지인분 좀 편하게 말씀해, 뭐 친구나 누구가 가장 편하겠죠. 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만은 텔레, 그리고 뭐 채널, 이거를 뭐 한 두 분한테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시죠? 감사합니다.